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직을 생명처럼 아껴야 됩니다. 생명처럼. 국민이 볼 때에 정직한 지도자다. 정직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가 딱 박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저는 바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그런 목사지 어느 편 들어주고 어느 쪽으로 그랬으면 제가 진적 구독자가 몇 만 명 됐을 겁니다. 저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고요. 누가 미친놈이라 해도 괜찮고 저는 지금 양극화가 극단에 치닫는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좌우 대립의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는 절대 그를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놔줄 수 없어서 저는 원래 영적인 책을 준비하고 나팔절과 신부신앙의 말씀을 받은 목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혹시 성도들은 목사님이 되었고 목회를 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은 깊은 저의 하나님과 제 내막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전도가 된 줄 아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념 정치 끝내고 정직 정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념 정치 끝내고 바른 정치 해야 돼. 바른 정치. 이제는 편향 정치 끝내고 정직 정치 해야 됩니다. 정직 정치. 이제는 진영 정치 끝내고 정직 정치 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는 편가르기 정치 끝내고 정직 정치 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뭔지,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거들난 거 아닙니까? 당파 싸움, 문파 싸움, 장파 싸움. 근데 우리나라 여야가 아니라 지금 좌파, 우파의 대립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요. 이제는 공작 정치 끝내고 정직 정치해서 공작 정치.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이념 따라 법 집행을 못하게 해야 한다. 뭐 따라? 이념 따라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파 대통령이 되면 우파 쪽으로 또 법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좌파가 되면 좌파 쪽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정직하게 법이 바르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 아닙니까, 법. 저도 몇 번 검찰에 가봤지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너무 웃겨서요. 참, 변호사 쓴 사람은 이기고 변호사 안 쓰면 지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뭔 짓거리입니까?
조선일보 2020년 9월 5일자를 보면 내 편 무죄, 내 편 상대방 편 유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엊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9월 5일자입니다. 9월 5일자. 법도 이제는 이념 논리에 따라서 판결이 되고 이념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법이 이념 논리에 따라서 좌우되고 법이 이념 논리에 따라서 판결이 되고 이거 얼마나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거. 꼭 김일성이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 기자는 코드 판결이다. 뭔 판결? 코드 판결, 고무줄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지역적인 문제를 걸어서 본질을 덮는 기교사법 판결, 말꼬리 돌려서 자기 편 봐주기 판결.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고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을 자기 편은 좋게 여겨.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결국을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와, 그렇게 멋지게 예언해놨습니다. 그걸 번역본을 더 볼게요. 개역개정 성경. 이 땅에 기괴하고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다는 것은 무섭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개정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된 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그 예언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뻔. 그 결과가 뻔한 일.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재밌게 번역됐습니다. 그 결과는 뻔이다. 뻔짜. 뻔되기 뻔이 아니고 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뻔 판결. 킹 제임스 버전. 이 땅에서 놀랍고 여기는 무서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무서운 일이라고 해서 무서운 일. 대언자들은 거짓되어 태어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기 편은 좋거든. 그런데 그 마지막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공동번역 봅니다. 우리 성당에 나가신 분들 참고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기막힌 놀라 기절할 일뿐이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을 공동번역에서는 기막힌 일, 놀라서 그 기절할 일 이런 것이 있는데 예언자들은 자기 말인 양 거짓말을 전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가르치는데 내 백성은 도리어 그것을 좋다고 하니 그러다가 끝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려느냐. 끝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더 보겠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괴한 일을 끔찍스러운 일이야. 끔찍스러운 일.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기서 예언자,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다 재판관, 권력자 를 말합니다. 마지막 현대어 성경, 주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할 수도 없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위하여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들을 좋아하고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그때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 말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진다 말했어요. 도둑이 들면 개도 안 지서.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쉽게 무너지고 망하는 겁니다. 왜냐? 늘 내전, 우리끼리 싸우게 되거든요. 불공정 사회가 되면, 불평등 사회가 되면. 불평등 사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은 사상 즉 생각, 사고 또는 신학의 결과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예언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뭐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이 생각이 아니고요. 정치에서는 사상의 결과고, 뭐의 결과? 사상, 이념의 결과, 이데올리의 결과고, 신학, 영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 신학의 결과야. 인간의 이성의 사고인 신학의 결과라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겨울에 꽁꽁 은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국민은 씁쓸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뻔뻔스러운 모습을 다 알고 있다고요. 거짓말 판결. 요즘 막 다 거짓말 판결이야.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어거지 판결, 편향적인 판결, 그저 유체이탈 판결, 막가파식 판결, 비상식적인 판결, 비정상적인 판결, 비인격적인 판결, 비양심적인 판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멍청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적 수준이 높아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방송국이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개인 방송이. 핸드폰에 내 손 안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명 사회가 돼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집권하고 싶으시면 정직 정치하십시오. 정직 정치입니다. 요즘 판결은 판사 성향이 그 양반이 자냐 우냐 그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와, 이거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 사람 성향이 어찌 되느냐 그걸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이거 쓸어버려야 돼. 사법부 싹 쓸어버려야 돼. 제가 안 돼. 저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훌륭하신 판사님들, 검사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국민이 사법부 믿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를 믿지 안 믿어요.
지나가는 똥개를 믿지 않는다고. 훌륭한 대학 나와서 고시 파스해서 그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그렇게도 양식이 없습니까? 저도 2번 우리 검찰에 가봤지만은 웃겨요, 웃겨. 너무 웃겨.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한번 밝힐 때가 올 겁니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죄인 잡고, 항의한 사람은 죄인 잡고, 변호사 쓴 사람 이기게 해주고. 저는 언제 한번 그 검사님을 용서는 했지만 한번 언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한다, 그런 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훌륭한 검사님들 정확하게 공의로운 판결을 하십시오. 그래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당장 대법원부터 무섭게 질타해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대통령이 해야 돼. 나서야 돼. 자,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인권위원회, 그게 말이 됩니까? 군대처럼 보안돼 있지, 헌병돼 있지, 감찰부 있지. 대통령이 말 한 잔에 맞다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 또 군사인권위원회, 군인인권센터를 만든다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하고, 그런 몰상시간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뭔 위원회가 그렇게 많냐고. 책임 정치해야 됩니다. 책임 정치. 저는 모든 거 신문에 나오니까 다 책략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얼마 못 가 끝날 때가 눈앞에 오고 있다는 증거고, 정권의 종말, 정권의 끝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같은 법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단체에 따라 다르고, 진영에 따라 다르고, 정반대로 판결되고, 조선일보의 대표라고 있어요. 여기 봐. 대법 같은 법리가 사람, 단체에 따라 정반대다. 이거이 나라입니까? 이거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거이 나라냐고요. 법 집행이 개판 5분 전. 이것은 국가의, 죄송합니다, 호로새끼입니다. 호로새끼.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강해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이 참혹하게 죽었는데 독재자 김정은을 두둔하는 모습 볼 때에 기가 막혀요. 독재자 김정은을 옹호해주고 이해해주고 편들어주고 호도해주는 모습 볼 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대통령은 정직하게 항의하고 도와줄 거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북한 동포 도와줄 거 도와주고 정직하게 질타하고 지적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저는 못 도와주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들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실수로 넘어온 주민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보낼 자를 보내주고 따뜻하게, 또 혹시 나는 나만에 살고 있다면 또 그럼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바다에서 허우적거린 사람을 총을 쏴 죽여본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아니 부유물 잡고 있는데 부유물 태운 거 사람 태운 거 아닌가?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거짓말. 부유물 태운 것은 사람 몰라. 부유물 건지지 부유물 태워요. 건져서 소독하면 되고,
건져서 저놈이 어떤 놈인가 더 조사해 보면 되고, 그렇게 인권이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렇게 인권이 썩은 나라가 나라냐고요. 그런 체제를 좋다는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정신병자. 이거 정신이 간 사람. 대학 다닐 때에 그 당시에 물론 우리가 지성인들이 많이 공사한지 이론은 좋으니까, 논리는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참 순진하신 또 우리 좌파되신 분들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무서워서 조심하는 정부가 정부입니까? 김정은이 겁나서 벌벌 떠는 정부가 정부냐고요. 김정은이 두려워서 숨 죽여 사는 정부가 정부입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면 김정은 심기 살핀이라고 분주한 정부가 정부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도가리를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는 정부가 그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역사에 길이 나면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20년 가자는 그 얼빠진 사람, 나는 그 양반도 얼이 빠져도 한참 빠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전남 여수입니다. 여수. 우리 전라도 사람 아싸랍니다. 속아서 그렇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서 상식이 어긋나고 비이성적이라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국민이 힘없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냐고요. 그래도 잘했어요?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으면서 변명하고 있어요. 그냥 잘못된 건 그래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사과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리 돌고 저리 돌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참혹하게 죽어가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왜 북한에게는 벌벌 떱니까? 왜 사족을 못 쓰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죽은 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결론은 이념 정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이념 정치.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이념 정치. 이 모든 것의 현상은 이념 정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념 정치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념 정치 끝내고 정직 정치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이념 정치 박살내고 정직 정치 하십시오. 이제는 이념 정치 포기하고 정직 정치 하십시오. 이제는 이념 정치 그만두고 정직 정치 하십시오. 이념 정치에 빠지면 모든 판결이 이념대로 결정되고 이념대로 판결되고 이념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념이 잣대니까. 성향이 잣대야. 그 사람 성향이. 이념이 기준이고 이념이 다림줄이고 이거 말이 됩니까? 가장 바른 정치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가장 공정한 정치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예요. 가장 공평한 정치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정치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가장 참된 정치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가장 옳은 정치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옳은 정치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정치 해야 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정치 바른 정치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마칩니다. 차기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 대통령을 국민이 잘 뽑아야 돼. 국민들이 좀 헌신해서 좀 내가 좀 돈을 내고 희생하더라도 좋은 나라 만들어서 국민이 좀 협조해야 돼. 협조해야 돼. 가만 먼 산 보듯이 그냥 있으면서 잘 되겠지. 이런 썩은 정신 때문에 나라가 이런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납시다. 그럼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구호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나가자! 뭉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